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구촌 뉴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먼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하루에 360명이 코로나19로 숨지면서 신규 사망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 사망자가 360명으로 늘면서 누적 사망자가 1,749명에 이른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한국 교민사회에도 감염이 확산을 하고 있는데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은 지금까지 교민과 주재원 등 한인 5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 이 중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19 재확산을 이끌고 있는데 람다 변이까지 곳곳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죠. 네, 작년 12월 페루에서 처음 발견돼 세계보건기구가 관심 변이로 지정한 람다 변이. 제가 어제 올림픽 이후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에서도 최초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미국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9일 세계보건기구 국제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를 인용하면서 7월 텍사스주의 휴스턴 감리병원에서 첫 감염 환자가 보고된 이후에 미국에서 이 람다 변이 감염자가 1,08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한 달도 안 돼서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선 건데요. 미국의 람다 변이 감염자는 현재 미국 신규 확진자의 83% 이상을 차지하고 가파르게 번지고 있는 델타 변이 감염자 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지만 전염병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윤현아 리포터. 네. 뭐 델타 변이, 람다 변이도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거 좀 안내해드리고 이어가도 될까요? 네네. 요새 윤현아 리포터도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은 네네. 요새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스마트폰에 질병청에서 보내는 것처럼 백신 접종 예약 그 사기 문자가 판을 치고 있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필생 사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부모님들께 그 말씀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은 질병청이라고 써 있으면서 문자가 오면은 거기 링크를 그냥 누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의심을 하시고 이게 맞는지 진짜 질병청 쪽에서 왔는지 전화를 하시는 거는 상관없지만 전화 한번 확인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그 문자에 온 링크를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네. 꼭 우리 윤현아 리포터 부모님께도 말씀해 주시고. 네. 자,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다음은 민주화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미얀마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8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난 미얀마의 전국 곳곳에서 8888 시위 33주년을 기념하는 반군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 8888 시위는 1988년 8월 8일 미얀마 양곤에서 학생 수만 명이 독재자 네윈 장군의 하야를 요구했던 민주화 시위인데요. 33주년을 맞아 양곤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 모인 시위대는 1988년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군부 독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시위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상징하는 빨간색 옷을 입고 손가락 8개를 들어올린 재행진을 했고요. 피터 볼스 주 미얀마 영국 대사 역시 공식 트위터에 영상을 올리면서 영국은 1988년에 미얀마 국민의 곁을 지켰고 2021년 오늘도 그들의 곁을 지킨다면서 반군부 운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미얀마 군부가 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그 변호인단의 그 언론에 접견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군부는 지난 5일 양곤에 있는 수치 고문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을 모처로 데려간 뒤에 언론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강제로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은 매체에 국가행정평의회 관계자가 변호인에게 해외 언론과 접촉한 것을 비난한 뒤에 어떠한 정보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다면서 그는 그 직후 풀려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치 고문의 변호인단은 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변호인단을 이끄는
이 변호인단을 이끄는 킴 마옹조를 비롯한 3명은 수도 네피도에 있고 나머지 2명은 양곤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예. 매체는 국내외 언론에 접근 내용 공개 금지를 강요당한 변호인이 이 한 명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치고문은 비상사태 선포 이후 군부에 의해서 수출입법 위반, 자연재해관리법 위반, 전기통신법 위반, 반부패법 위반,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등 최장 4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11건의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됐는데요. 현재 정확한 위치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이상 가택연금 중인 수치고문은 네피도의 특별법정에 출석하기 전 변호인단과 약 30분간 접견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때 변호인단은 수치고문의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외부로 전달해 왔었는데요. 가택연금 이후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보인 지난 5월 24일 접견에서 수치고문은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과 관련해서 국민을 위해 창당됐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6월 말 접견 과정에서는 코로나19 심각성을 전해 듣고 국민들이 더 조심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군부가 변호인단의 언론 접촉을 사실상 금지한 것은 수치고문의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초 예정됐던 수치고문에 대한 법원 심리는 현재 미얀마 전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연기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국제 무대에서도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이렇게 좀 호소를 하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미얀마인들도 적지 않죠. 네, 지난 5월 28일 지바시에서 열렸던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예선 일본과의 경기에 앞서서 국가가 연주될 때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 표시인 세 손가락 경례를 했던 축구 선수 기억하시나요? 이 미얀마 대표팀 교체 골키퍼인 피리엔 아웅 선수인데요. 당시 TV 중계 카메라에 잡힌 이 장면으로 이 리엔 아웅 선수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맞서는 상징적인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6월 16일 간사이 공항에서 동료들과 함께 미얀마행 항공편에 오르려던 리엔 아웅 선수는 귀국할 경우에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서 귀국을 거부했고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일본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관한 난민 인정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리엔 아웅 선수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얀마 군부에 반발하는 시민을 상대로 한 탄압이 계속되면서 세 손가락 경례를 한 모습이 크게 보도된 리엔 아웅 선수가 귀국할 경우에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일본 당국은 조만간 리엔 아웅 난민 자격을 공식 결정해서 본인에게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이게 미얀마 얘기가 이게 너무 길게 갑니다. 예, 네. 그쪽 나라의 뭐 상황이 있겠지만 참 복잡해요. 이 미얀마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예, 앞으로 뭐 저희가 좀 계속 다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빨리 좀 미얀마에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